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1월 7일 2026년도 시작한 게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지금 한참 전정을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상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전정하실 때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과원은 상태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그런 편입니다만은 지난해 기상 여건으로 봤을 때 금년에 전정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동안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지난해 어떠셨어요? 지난해 사과 농사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죠. 많이 힘드셨죠? 예. 근데 수량은요? 생산량은? 생산량은 뭐 그대로 평년장 나왔어요. 예. 이 과원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예, 1200평이요. 1200평이요. 그러면은 지금 12년생 후지, 예. 또 이제 올해 3년차 들어가는 홍드림, 또 저쪽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방추형, 이게 키 큰 방추형이죠. 그런 이제 후지가 4년차, 6년차. 그래서 지금 일부 갱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는 같이 예. 심었었죠. 근데 갱신하신 이유가 왜 갱신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미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밀식으로 하려고. 네. 어. 그게 막 한참 교육 가면 그걸로 하라고 예. 막.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12년 차 나무를 보면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요. 예. 그런데 굳이 예. 이 상태 좋은 과원을 갱신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은 이것도 다 이것도 골드로 갱신- 바꾸래요 지금. 아니요. 그러지는 마세요. 아, 지금 판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판매는 저기 경매장으로 가죠. 경매장으로요. 예. 예, 도매시장으로 100% 출하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요 12년 차도 갱신을 하신다면 골드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목과원 갱신할 때 품종 선택에 상당히 그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품종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신품종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를 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품종 선택 기준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시나노 골드 같은 품종은 물론 소비자들은 선호를 합니다. 맛이 있고 좋으니까. 그런데 도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매 시장에 출하를 목적으로 농사를 지시려면 전통적인 품종, 후지, 홍로, 아리수, 그러지 않으면 가몽 이런 이제 붉은색을 띠는 과일 품종이 우리가 생산자들이 재배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매 시장에 가격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 최근 가격으로 보면은 후지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품종 갱신 하실 때 새로운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후지 계통을 하신다면은 조금 착색이 좀 잘 되는 계통 이런 품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노란색이나 속빨간 사과 이런 품종 하시는 것보다는 도매 시장에서 그래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색이 저건 좋아야 그리고 선호를 하는 노란 거예요. 사과는 우리나라 도매 시장에서는 별로 높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왕 도매 시장에 출하를 하시려면 붉은색을 내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 지역은 지금 남원시 산동면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금 섬진강 상류변에 위치해 있는 어떻게 보면 사질 토양, 즉 배수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토양에 조성되어 있는 과원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전에 한 4, 5년 됐죠. 지금 제가 여기 안 왔던 게 아니요, 더 됐죠. 4, 5년이 더 됐나요? 예. 예.
그 전에 또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예. 예. 과일이 조금 뭐 품질이 좀 물러지고 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없나요? 예, 그런 건 없는. 그때 한번 저기 그 병을 갖다 뭐라고 그랬죠? 그냥 썩은 거. 예. 역병이나 아, 뭐 이런. 역병인가? 예, 그 병이 그때 한번 많이 들었었죠. 예. 밑에 있는 것이. 예, 예. 그 뒤로는 이제 그것은 그거는 없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나무를 보면 굉장히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 지금 뭐 측지 배치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결과지도 아주 갱신을 수시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지도 특별하게 굵은 결과모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 전에 꽃을 한번 잘라봤는데요. 예. 꽃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금년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꽃이 그렇게 또 이 외부에 있는 쪽보다는 조금 꽃이 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에 우리 남원 지역에 1월에서 12월까지 강수량, 즉 눈, 비 합쳐서 예. 1708mm가 내렸습니다. 별로 안 왔죠? 상당히 많이 온 거죠. 아니요, 저 겨울에. 아니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 1708mm. 1년 동안은 봐야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강수량보다 한 400mm 정도 더 많이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 농사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요 기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 아마 1,500mm가 좀 넘을 겁니다. 작년 여름에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아니요, 많이 왔습니다. 여기는 9월, 10월에 예. 엄청 많이 와갖고 막 4월에서 10월까지 사과 생육기 동안에 우리 남원 지역의 비 내린 양이 1,582mm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 강수량보다 요 4월에서 10월까지 이때 내린 게 훨씬 더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비 온 날이 96일간입니다. 사과 재배하는 기간 동안에 비 내린 날이 96일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후지는 8, 9, 10월 달 기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 8, 9, 10월 3개월 동안, 즉 후지 후기비 되고 착색이 되는 시기에 이때 비 온 양이 760mm 정도. 많이 왔어요. 3개월 동안 비가 엄청나게 네.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비 온 날수가 54일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도 너무 많이 왔고, 또 일조 시간, 그만큼 일조량이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작년에 후지 착색은 어떠셨어요? 착색은 뭐 그냥 그런 대로? 예, 예. 됐어요. 그래도 여기는 배수가 좀 잘 되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이제 10월 달에 뭐 9월, 10월, 8, 9, 10, 뭐 3개월 동안 비는 많이 오고 자주 왔지만, 그래도 중순 이후에는 그 일조 조건이 그런 대로 예. 괜찮았어요. 예, 좋았어요. 회복을 해줘서 착색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예, 그런 대로 착색이 좀 다른 해보다는 좀 더 잘 됐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12년 차 나무를 보면은 지금 수세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전정을 해 보면 수세가 많이 약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세를 조금은 회복시키는 예.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기비도 좀 주시고, 또 추비도 그때 이제 기상 여건이나 이런 나무 생육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은 지금 사장님이 직접 전정을 하셨죠? 예, 계속 예. 선생님이 한 뒤로 계속 제가 근데 했죠. 올해는 어찌 올해 사 올해는요. 직접 안 하시고? 올해는 안 씻고도 팔 사모님이 다쳐갖고 아프고, 또 불편하시고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그 동생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예.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못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나무는 잘 갖고 오셨는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전정은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약간 수세도 좀 회복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착과량이 떨어지는 그런 관리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수세를 약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일손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전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정 시작하기 전에요. 한번 꽃눈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형태상으로는 지금 꽃눈인데요. 이건 지금 꽃눈은 꽃눈인데 조금 약한 꽃눈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 아래쪽에 파란 부분이 있고 위쪽에 약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꽃은 지금 상당히 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한번 다른 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보면은 이제 금년에 이 화합분화율이 상당히 낮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합분화기 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생육 후기에 일조 조건이 워낙에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화합분화율, 특히 후지 같은 경우는 화합분화율이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처음 봤던 꽃보다는 좀 상태가 더 좋습니다. 요 위쪽에 파랗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게 조금 더 크게 형성이 돼야 이게 좋은 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외형상으로나 또 꽃을 잘라 봤을 때 한 번만 하나만 더 잘라 볼까요? 이것도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3개 잘라봤는데 이 꽃이 상태가 가장 좋은 꽃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파란 부분, 이쪽에 파란 부분, 우리가 이제 눈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눈사람 형태가 뚜렷하게 형성된 상당히 좋은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상태라면 그냥 뭐 꽃눈 형태나 꽃눈 크기 이런 거 구분 없이 전정을 좀 과감하게 해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왜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오늘 촬영 날짜를 잘못 잡았는데요. 자, 이 나무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측지 수를 보니까 한 27개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세장 방추형 수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갱신을 해서 좋은 결과지를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요 바깥쪽에 결과무지들이 조금 세력이 강한 그런 결과무지들이 제법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결과무지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안쪽에 있는 결과무지들이 힘이 약해져서 좋은 과일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런 강한 세력지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세력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지수가 한 27개 정도 되는데 뭐 소금 전정할 거는 저 상단부에 가서 약간 뭐 소금 전정은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배치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위에 보시면은 저 최상단에 있는 측지들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세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름철에 조금 강한 전정을 좀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단부는 좀 더 가볍게, 그래서 햇빛이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진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강하고요. 지금 이런 결과지들이 상당히 강해져 있거든요. 자, 여기도 전정하시면서 상단부는 좀 짧고 가볍게 해주라 그러는데 뭐 이런 경우는 이 정도 길이를 둬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상향되어 있는 자, 지금 이쪽 부분이 세력이 상당히 지금 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그늘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가볍게 해서 하단부에 그늘이 많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 세장방추형 키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면은 나무 높이에 관계없이 측지 끝을 절단 전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목이 돼도 세력이 안정되는 것보다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 이상은 절단 전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꽃눈으로 마감하는 그런 단축 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단부가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단부를 좀 단순하게 이쪽이 지금 강한 세력지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그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하단부에 그늘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상태로 지금 축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짧게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쪽도 자, 여기 상당히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저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바깥쪽에 강한 세력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갈라진 V자 형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길게 형성된 부분은 조금 짧게 해주고요. 자, 여기도 지금 요거는 상당히 오래된 결과지고 여기는 새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일조 조건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5년 된 결과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꽃이 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아래쪽에 그늘만 형성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제거를 하고요. 자, 여기도 지금 바깥쪽에 상당히 세력이 강한 그런 지금 결과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거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조금 단순히 햇볕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부가 의외로 꽃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꽃눈 크기도 많이 약한 편이고 이게 과연 꽃이 필 수 있을지 그런 의문도 좀 드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측지를 보시면 안쪽에는 세력이 상당히 결과지들이 약해져 있죠. 네. 근데 바깥쪽에 지금 이 세력이 강한 결과물이 지금 두 개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꽃눈 상태도 저 안쪽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재배자들께서는 이런 경우에 과일을 여기밖에 달 수가 없으니까 이 결과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안쪽은 점점 더 세력이 약해져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다 제거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러면 방법은 지금 여기 좋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축갱신을
훨씬 더 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과일 숫자로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쪽을 강하게 단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과대지는 그냥 가볍게 2차 생장한테서 절단을 해서 이 안쪽에 이런 결과들이 힘을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혼돈이 금년에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은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지금 얘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거를 해주면은, 물론 이 결과지에 지금 뭐 과일 한 두세 개는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두세 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안쪽에서 과일 수확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과일을 어느 정도 착과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이것도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측지에는 금년에 과일 달 수 있는 게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좋은 결과지들, 또 이런 약해져 있는 것들이 힘을 받으면 내년이면 충분히 금년에 수확을 못했던 부분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쪽으로 결과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한 결과지가 지금 이것도 굉장히 강했던 걸 지금 단축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우니까는 제거를 못 하는데, 이거는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서, 그러면 이 안쪽에 햇볕도 훨씬 더 잘 들어가고요. 그 대신 이거는 우선 과일을 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뭐 지금 과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제거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정면으로 나온 데죠, 작업만. 그럼 여기는 연장지를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하지만 꽃눈으로 마감을 해서 연장지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도 조금 단축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결과지는 충분히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조금 가볍게 여기도 조금 단순하게, 지금 꽃눈 상태가 상당히 약합니다. 자, 여기 겹쳐지죠. 그런데 지금 이 꽃눈 상태를 보면 현재 여기 이 측지에 있는 꽃눈 상태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제거를 하는 게 맞지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아이고 부러지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늘어뜨려 놓으면 과일은 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이대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자, 여기는 꽃이 저 끝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오래된 결과지. 그래서 그루터기를 충분히 두고 저렇게 잘라주시면 여기에서는 아마 금년에 새로운 결과지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 50cm가 비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눈들이 발화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몇 군데 이렇게 아상을 주시면 지금 여기에서 한 2개 정도만 나오면 그러면 결과지를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목에서는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래요. 전반적으로 지금 결과지들이,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세력이 강한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해 놓다 보니까 지금 안쪽이 상당히 지금 세력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가볍게 처리를 해서 안쪽에서 결과지들이 힘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파일 달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좀 바깥쪽을 약간 가볍게 전정을 해주면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조금 더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쪽에 지금 결과지들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는 결과지는 좋은 결과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있고,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기고 이렇게 단축을 해주시면 여기도 자, 여기 지금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금 결과모지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또 위쪽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서운하실지는 몰라도 1년만 참으시면은 내년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처리, 아상 처리를 해주시면 여기에서 결과지가 2~3개만 발생이 돼도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지금 사장님께서 기존에 지금 일부 처리를 하셨거든요. 안 나온 데는 많이 했죠. 예, 이거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성목에서는. 자, 이쪽으로 넘어온 거.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과지는 많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이 좀 세력이 강하고요. 여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금 7년째 돼가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근데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갱신, 새로 받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 지금은 세력이 안 강해 보이죠, 이 결과모지가. 그런데 지금 이거 사실 별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금년에는 상당히 세력이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제거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측지도 전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안쪽으로 사다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무 상태가 바깥쪽이 좀 세력이 강한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단순하게 해서 자, 저희 쪽도 여기는 됐고요. 여기도 이 정도면 됐고, 자, 여기도 지금 여기가 복잡하죠. 예. 안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좀 단순하게 뭐 이 정도 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됐고, 자, 여기는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쪽도 지금 너무 길고, 자, 여기도 지금 이게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상향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지금 바깥쪽이 상당히 복잡하고 세력이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복잡해서 햇볕도 안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펼쳐지고, 자, 이쪽에 필요 없는 부분 제가 해주고요. 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안쪽에 결과지들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죠. 예. 근데 바깥쪽이 지금 너무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을 조금 가볍게, 여기 보시면은 이 결과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가 거의 한 70cm 정도 되는데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꽃은 없지만 실초는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단축을 해서 겉면에 좋은, 이건 아마 힘을 좀 상당히 받는 그런 결과지가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단축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바깥쪽에는 절대 세력을 강하게 두지 마시고요. 좀 단순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요 결과지를 보시면 꽃이 없죠. 세력은 굉장히 약해져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장님께서 아상을 상당히 여러 군데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 발생됐어요. 그럼 한 번 더 주세요. 이런 아무 데나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한두 개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여기 너무 세력 강하죠. 자, 여기도 세력 강한 것 중심으로 제거를 해 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길고 강하죠.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세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금 꽃눈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여기 지금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제거를 해주시면 저기서는 거의 90% 이상이 다시 발생이 됩니다. 자, 됐고요. 최하단. 자, 이거는 지금 꽃눈은 상당히 그런 대로 좋아 보이는데 이건 어차피 과일 달아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상통과 우리가 흔히 뺀질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지금 길이가 거의 한 35에서 4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갱신지로 쓸 수 있는 건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너무 약하죠. 한 이 정도 잘라주시면 여기 세력을 회복을 하면서 뭐 좋은 꽃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이게 여기에 붙어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결과 모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장지가 좀 필요한, 이 생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일정 부분은 특히 이제 이 정도 거의 한 150에서 170 치면에서 여기까지는 사실 연장지가 나와줘야 이 측지가 세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장지를 못 나오게 이렇게 전부 다 마감 전정을 해버리면 영구 측지들은 세력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정은 가급적이면 선목에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연장지가 나와서 뭐 세력이 강해지지 있는 것보다는 안 나오는 것이 좋지만 이런 하단부 영구 측지는 이거는 연장지를 매년 받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측지도 특히 이런 결과지들이 힘이 안 떨어져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전체를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정이 어떻게 보면 나무 수명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정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이제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결과지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과일 숫자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측지수가 한 27개 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좀 강전정을 했지만 사과 숫자는 250개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죠? 아, 충분히.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전정을 조금은 방법식을 좀 바꿔서 나무가 세력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품질 대과, 이게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정 방법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세장방추형 수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또 갱신을 하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 키 큰 방추형,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방추형, 거기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갱신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4년 차요? 5년 차요. 5년, 올해가 5년 차요? 예. 예. 5년 차, 어떻게 보면 이제 키 큰 방추형 수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무 관리해 오신 것을 보면은 이 키 큰 방추형에 맞지 않는 그런 전정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발육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밀식 재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신초가 발생이 되면 이 유인을 좀 강하게 꺾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관리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차피 이 수형은 연장지를 받지 않고 그냥 과일로 바로 마감을 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일이 달리면 자연스럽게 처지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신초 발생되는 부분을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하수시켜 버리면 이 그늘이 많이 형성이 돼요. 이제 기존 세장 방추형하고 이 키 큰 방추형하고 차이점은 수폭이 굉장히 좁다는 거거든요. 수폭이 좁다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햇볕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정없이 하수 유인을 해버리면 그늘이 더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의 영향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결과모지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사실 이 수형에서는 결과모지가 필요 없습니다. 측지에서 바로 직결과지, 단과지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장과지나 이런 장과지나 이런 중과지 이런 걸보다는 짧은 이런 단과지들, 이런 것들을 많이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정 이론에서 그 3대1 원칙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수형일수록 그 3대1 원칙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두 나무를 한번 전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결과 모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하수된 거. 자, 이거 축 처졌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일 이 측지 하나에 한 2개나 3개, 많게는 4개 정도 그렇게 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가깝죠? 예, 가깝죠. 그런데 사실 이 측지보다는 이 측지가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여기에는 단과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주고, 여기 지금 장과지지만 어쩔 수가 없이 남겨서,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연장지가 세력지가 강하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꽃 없죠? 네. 예. 그런데 여기 좋은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지금 많이 처진 상태고, 이거 다시 여기도 좋은 과일은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여기도 좀 겹쳐지죠. 여기하고 네, 옆나무하고. 이 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정을 좀 단순하게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꽃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거해서, 이제 이 수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측지를 제거하고 나면 여기서 반드시 새로 받으셔야 돼요. 예, 나오죠. 그러려면 이 그루터기를 좀 충분히 여유 있게 이렇게 두고 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에 많이 겹쳐지죠.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루터기를 충분히 두고 전정을 하셔야 거기에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한 번은 더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도 과일 없습니다. 지금 이 눈 가지고는 굉장히 약한 눈이거든요. 그럼 이건 새로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 지금 길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밀식재배 수영에서는 가급적이면 뭐 후지는 품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장과지가 많이 형성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짧은 단과지나 중과지를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 위쪽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자꾸 이렇게 들어주세요. 결과지를. 그래야 아래쪽에 햇빛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우리 생산자들께서는 그냥 여기 꽃이 좋으니까 다 이대로 둬요. 그러면 아래쪽에 그늘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자, 여기 꽃 있어요. 그냥 요거 다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많이 처졌죠? 예. 이건 새로 받고요. 여기 단과지 있습니다. 좋은 것들. 뭐 요거 한 번은 활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새로 받으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금년에 꽃을 많이 만들고 내년 전정하실 때 하단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치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 이것만 해주세요. 이만큼만. 그러면 여기 꽃눈이 많이 붙어요. 그 대신 이렇게 잘라줘도 반발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간전장지는 키는 다 컸습니다. 키는 다 컸어요. 그러면 더 이상 크면은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도 이 정도만 잘라주시면 여기에 꽃이 만들어집니다. 겹쳐지죠? 예, 그냥 과일 하나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많이 처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영은 절대 과일 숫자를 많이 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겹쳐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강하게 뻗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단과지 있습니다. 여기 결과지 있고. 그래서 단과지로 마감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아래쪽으로 지금 중첩이 되고.
자, 이거는 새로 받겠습니다. 자, 여기 과일 하나, 둘, 세 개. 여기 겹쳐지고. 제가 저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여기 세력이 강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상당히 이 측지, 이 나무에서 제일 강한 측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안쪽에 결과지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안쪽에는 결과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전부 이렇게 바깥쪽에만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바깥쪽에 세력이 강한 걸 제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꽃이 좋은 꽃이 보이니까 이거 아마 다 다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과일 살리면 이거 전부 다 또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 가볍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과일 뭐 한 40개 이상 50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에서는 절단전정은 거의 한 5% 이내로 최하단부에 세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꽃으로 마감하는 그런 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거 쓰시려면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꽃으로 마감하는 이런 단과지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이 안쪽에 이걸 많이 만드는 방법은 바깥쪽을 가볍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단과지들이 없이 전부 다 지금 장과지로 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것도 과일 없고, 그러면 이거는 뭐 한 번은 더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없습니다, 과일이. 이 측지는 금년에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반발이 없이 안쪽에서 꽃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수 유인을, 극단적으로 하수 유인을 하면은 이건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수평 유인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금 과일 전혀 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겹쳐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크기로 놔뒀어야 되는데. 예. 아, 전부 다 또 들어가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서 또, 이 크립 작은 걸로 유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걸 또 사다가 끼웠지 예. 또. 그래서 이거는 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다 꺾어 놓으니까 여기다 과일은 달 수 있지만 여기에 그늘을 많이 형성시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들어주세요. 전정으로. 여기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단과지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과일 달았을 때 하단부에 영향이 적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수세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최대한 제거를 해서 과일 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안 되겠네요. 주간 연장제가 상당히 약해져 있죠. 예, 약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그래서 자꾸 처지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주세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당과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두면 이게 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거해 주세요.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죠. 예, 복잡해요. 예. 그러면은 이거 세력 강하고 이거는 과일은 많이 달 수 있는데 지금 중첩되고요. 여기도 이거는 제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당과지들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꽃눈이 좋아 보이니까 이것까지 다 다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이 수영에서는 전정한 상태에서 자꾸 이게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 지금 사실 이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과일 2개 달리면 이렇게 처지죠. 수확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요.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밀식재배 수영이라고 해서 자꾸 이 신초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꺾어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수영을 기존의 세장 방수행이나 옛날 수영을 재배하던 분들이 이런 수영 도입했을 때 성공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몸에 그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밀식을 해놓고 약간 넓게 심었던 나무하고 똑같은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밀식을 하면 밀식을 할수록 내가 그 전에 했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적용을 시키시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날도 차가운데 우리 이사장님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금년 이제 2026년에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나무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예, 그렇죠.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100세까지 사과 농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 이제 또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지금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년 11월 달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8월, 9월, 10월 기상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일조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꽃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하실 때 조금 꽃눈을 좀 많이 두는 그런 전정을 해서 4월이나 5월에 안정적인 착과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전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만 또 재미를 느끼면서 하시면 더 좋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금년에도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6년차 1m로 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 큰 방추형 또는 초방추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두 나무 지금 상당히 대조적인 두 나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밀식 재배를 하실 때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세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유인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축 재배나 이런 수형을 하실 때 세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을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을 수평 이하로 극단적으로 꺾어내리는 유인을 하게 되면 상당부 좀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정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3대1 원칙입니다. 즉 주간하고 측지하고 굵기 비율이 3대1이 넘은 건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라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이런 밀식을 좀 심하게 할수록 3대1 원칙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굵기 비율은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거는 주간하고 측지 비율이죠. 그거는 이제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거는 모든 측지들이 이 주간하고 측지 비율, 자 이런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율은 다 맞습니다. 3대1, 뭐 3대1 뿐만이 아니고 거의 뭐 5대1이나 6대1 정도 되는 굵기 비율인데, 이제 이럴 때는 상대적인 비율을 봐야 됩니다. 즉 상대적인 비율은 주변에 있는 이런 측지들, 이런 약한 측지들이 과연 이런 세력이 강한 3대1 원칙은 맞지만 이렇게 세력이 강한 측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을 때 이렇게 약해진 측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상대적인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또 소금 전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식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이런 절대적인 비율보다는 상대적인 비율을 봐가면서 우리가 가지 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수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감독님 여기 아래쪽에 대목 부위를 좀 찍어 주시죠. 지금 제식거리는 1m로 심었지만은 지금 대목이 상당히 지금 깊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세가 상당히 강해져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주께서 처음 심을 때에는 제목을 아마 높게 노출해서 심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령이 진행됨에 따라서 또 과일 무게에 의해서 굵은 뿌리가 버티고 있으면 이게 치마 속도가 좀 더디게 되는데, 지금 이런 수형에서는 이 굵은 뿌리 배치가 거의 잘 안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일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치마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단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목을 노출해 주는 방법, 또는 뭐
결속을 해서 오옥신이 뿌리로 전달되는 것을 좀 억제시키는 방법, 또는 환상박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두둑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동이 됨과 동시에 대목을 노출시켜주는,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는 거의 한 10cm 정도 더 노출을 시켜서 뿌리가 그냥 햇빛에 노출이 될 수 있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찍어 주시죠. 제가 지금 흙을 조금밖에 걷어내지 않았는데 지금 잔뿌리들이 지금 이 표면에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한 5에서 10cm만 흙을 걷어내면은 이런 경우에는 뿌리만 노출시켜 놔도 충분히 그 수세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굳이 단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하고, 세력이 강한 나무하고 세력이 좀 약한 나무하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식을 하면 밀식을 할수록 사실 수고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세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에 2로 심어서 세장 방추형으로 관리하던 그런 과원을 지금 수형 갱신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좀 낮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1m로 심었을 때는 보통 이 수고를 4.5에서 5m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수세를 좀 안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방조망 때문에 수고를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런 나무들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세 관리를 해줘야 수세를 안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부에 상당히 지금 세력지들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정면으로 지금 세력이 강한 측지들 지금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측지를 소금 전정을 하실 때 그냥 굵기 비율만 보고 소금 전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측지 소금 전정을 하실 때에는 뭐 굵기 비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수세를 판단하고 소금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력이 강한 나무는 사실 뭐 조금 굵기가 굵다고 무조건 빼내버리면 수세를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소금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요 3개가 세력이 강하지만은 다 솎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상단부에 지금 발육지들, 상당히 강한 발육지들이 많이 솟아나는 그런 세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꽃을 많이 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과일을 많이 달 수 있게 꽃을 좀 많이 남기는 쪽으로 그렇게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용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그냥 이론대로만 농사 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큰 틀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제가 해주고, 나머지는 뭐 장과지지만은 그래도 과일을 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과지를 두고 전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꽃이 없습니다. 꽃은 없지만 지금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죠. 물론 여기 이제 이 측지에는 뭐 과일 한 3개 정도 달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거하고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해서 금년에 꽃눈이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상단부 보시면 지금 세력이 강한, 특히 이제 주간 연장지를 지금 아마 인위적으로 휘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수고가 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휘어 놓으셨는데, 어느 수형이 됐건 이 주간 연장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휘면은 상당히 반발이 세집니다. 그래서 주간 연장지는 과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인위적으로는 절대 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다 제거를 하는 게 맞지만, 또 다 제거를 하면은 또 다시 세력이 강해지고, 그 대신 제거를 해 주시는데, 이제 금년에 여기에서도 아마 주간 상단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초가 발생이 돼도 상당히 세력이 강하게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심을 2번, 3번이라도 해서 새로 발생된 측지가 세력이 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적심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측지 방추형 수형에서는 20cm 간격으로 적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cm 간격이냐,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심하실 때 이 적심 길이는 20cm로 고정 관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20cm냐? 이건 4에 1호 심었을 때 이 측지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1m입니다. 그러면은 4번 해서 20cm에서 4번 적심하면 80cm가 되죠. 그게 그 측지가 자랄 수 있는 공간 한 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좁게 심어진 데는 뭐 10cm가 됐건 15cm가 됐건 관계없이 적심을 수시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심하실 때 꼭 20cm 개념은 버리고 그렇게 적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그냥 제거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 단과지 2개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세력을 억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세력이 강한 것들은 제거를 하고, 그 대신 더 이상 생육을 조금 억제시키기 위해서 끝눈만 가볍게 절단 전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과일 달수가 있고요. 여기도 사과 달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과일은 한 2개 정도, 한 3개 정도는 달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꽃으로 마감해주는 단축 전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식재배 수형에서는 우리가 측지 전정하실 때 측지 끝에는 가급적이면 거의 90% 이상은 꽃눈으로 마감해주는 그런 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 꽃눈은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지만 너무 가깝죠. 그래서 요거 제거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측지에 사과를 한 4개 정도 착과시킬 수 있도록.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수형에서는 무조건 꽃으로 마감하는 그런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꽃으로 마감 전정을 하실 때에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꽃이 여기 마지막 꽃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된 꽃을 남겨놓고 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너무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축 전정을 하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상향된 꽃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상향되어 있는 꽃을 남기고 전정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아래쪽하고는 공간이 좀 형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늘어져 있는 측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향된 꽃으로 남기고 단축 전정을 해 주시면 측지가 약간 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측지에도 뭐 꽃눈 상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과원의 꽃눈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화합분화율이 70%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착과수 확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고요. 자, 지금 여기에 약간 그 수평에 가까운 측지가 있고 지금 하수되어 있는 측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이 하수된 측지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너무 아래쪽에 그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 위로 약간 서 있는 측지는 남기고 하수된 측지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너무 복잡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꽃으로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인을 너무 급하게 해놨고 또 과일 무게에 의해서 처졌고 그래서 들어주는 쪽으로 단축 전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꽃으로 마감해주는 전정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근데 요 결과지가 상당히 지금 상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전정을 해서 아래쪽에 공간을 좀 형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수영에서는 물론 뭐 하단부에서는 결과모지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상단부 이상은 결과모지를 굳이 배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결과지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길게 형성된 거는 아래쪽에 또 겹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를 해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자, 이 나무에서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하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약한 측지들이 지금 전혀 힘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금 전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뭐 이렇게 서로 인근 나무하고 겹쳐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꽃눈 상태를 보면 지금 최상단에 있는 게 뭐 과일 한 3개 정도밖에 착과를 못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요. 자, 여기도 이건 어쩔 수 없이 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옆나무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해져 있는 측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착과를 시키면 더 세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짧게 잘라서 다시 금년에 힘있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이거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정면으로 나와 있는 세력이 강한, 아마 이 나무에서 가장 굵은 측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꽃눈은 몇 개, 뭐 꽃눈이 거의 없네요. 전부 2차 생장했고, 그리고 굉장히 약한 그런 꽃이 만들어진 또 한 50cm 가까이 되는 이런 장과지들. 이건 뭐 굳이 과일 다 좋은 과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이 과원의 화합분할이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꽃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대1 원칙이나 이 굵기 비율을 따질 때 주간하고 측지 비율을만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주간하고 측지 비율은 수세에 따라서 적용시키면은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측지에서 결과지하고 굵기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약한 꽃눈은 붙어 있지만 이 측지는, 이 결과지는 지금 거의 2대1이 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좋은 꽃이 붙어 있었다면은 원주들은 이걸 제거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약한 단과지들, 이런 것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죠. 이거는 어느 수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꽃이 좋아도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런 단과지들이 세력이 좋은 그런 결과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 이제 최하단 측지, 뭐 지금 상태로는 꽃은 별것이 없습니다. 꽃눈이 거의 안 보이네요. 그래도 이거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상단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지를 시켜서 금년에 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측지 역시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에만 이런 발육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꽃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이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눈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을 가볍게 해서 안쪽에 있는 이런 단과지들이나 아니면 이런 자마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좋은 꽃눈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꽃눈이 없고요. 그러면 이 나무 뭐 거의 지금 이제 반대편에 약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2번 활용을 한 이런 긴 결과지, 이거 어차피 꽃도 좋지 않고 아래쪽에 많이 겹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거를 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이 강한 결과 모지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과지들이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래서 측지는 상당히 좋은 측지지만은 이 하나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해서 좀 안정된, 여기서 좋은 결과지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원에 가서도 보면은 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지금 나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바깥쪽에 이렇게 강한 측지들이 형성이 결과지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안쪽에 완전히 나지가 뭐 거의 한 20cm 이상 25cm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가지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전정을 제거를 해서 이 가지가 조금은 더, 근데 사실 너무 낮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건 일부러 지금 제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수고도 제식거리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또 수세도 강하고, 이게 만약에 수세가 안정이 된 상태이면 반드시 제거를 하죠. 근데 우선은 유지를 시켜서 상단부에서 조금 반발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일부러 수세 조절용으로 저거는 유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이 바깥쪽에 이렇게 강한 세력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사실 이 수영에서는 여기에 결과지들 좋은 결과지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바깥쪽에 저렇게 세력이 강한 결과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안쪽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력이 강한 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꺾는 전정, 저는 이제 뭐 방향 전환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근데 원래 나갔던 연장지는 우리 원주께서 생육기 동안에 지금 제거를 해버리셨거든요. 근데 저 상태로 두면은 저기에서 금년 봄에 상당히 세력이 강하게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력 좋은 발육지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전체적인 그 반발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향 전환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측지 끝은 가볍게 절단 전정을 해서 길이 생장도 억제하고 또 반발 생장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전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 제거하고, 이쪽에 뭐 약한 단과지들 또 끝에 결과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착과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일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세력이 강한 그런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정을 잘한다 이런 뭐 느끼는 부분이 뭐 꼭 수영을 잘 예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측지 전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느 수영이 관계없이 남아있는 결과지들이 세력이 비슷하게 남아있을 때, 그럴 때가 전정을 가장 잘하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이제 거의 90% 이상 전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측지상의 결과지가 유독 강한 결과지를 배치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측지들이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측지상에 있는 이런 결과지들은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주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강한 이 키 큰 방추형 수영은 전정이 끝났고요. 이제 옆에 세력이 조금 약한 나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지금 주간 상단부는 세력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이 나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하단부에 2개, 그리고 중간부에 하나 정도, 하나가 지금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제거 안 할 겁니다. 왜? 이거를 제거하는 순간 상단부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 과일을 많이 달 수 있는, 그래서 이 측지 요 3개의 소금 전정은
향후 한 2, 3년 후에 전체적인 수세 판단을 하고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요 중간 부분 이 측지가 세력이 제일 강하죠. 주변에 있는 측지들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측지가 세력이 제일 강하고 뭐 꽃눈도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측지입니다. 그래서 이 측지는 일단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식재배 수영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측지를 제거할 때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새로 측지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다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수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루터기를 반드시 남기고 전정을 해서 여기에서 금년에 새로 신초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것도 요거는 거의 2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최상단부 여기도 뭐 과일 한 2~3개는 착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지만 우선은 금년에 과일을 착과시키고 그 대신 최상단부에 이 세력지 강한 세력지 2개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이제 수고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조금 억제시키는 쪽으로 나머지는 전부 꽃으로 마감하는 그런 전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모지는 절대 배치를 안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직결과지로.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 꽃을 두고 전정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차피 측지가 약하기 때문에 착과되면은 자연스럽게 하수되는 게 전체적으로 하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꽃을 들어주는 그런 전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둬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유인을 했건 과일 무게에 의해서 하수가 됐건 지금 너무 늘어져서 아래쪽에 그늘도 많이 주고 그러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유인하실 때 늘어지게 하수 유인하지 마시고 수평 유인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깝고. 자, 이것도 단축. 자, 이건 너무 길고. 자, 이건 세력이 강한 발육지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늘어져 버리면 너무 하수되면은 아래쪽에 겹쳐지고 그늘을 많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지게 유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력이 강한 측지 그냥 꽃으로 단축 전정해서 여기도 그냥 이 상태로. 자, 여기는 들어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뭐 원주께서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하단부 세력지 이거는 과일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약하지만 지금 꽃눈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이런 장과지들은 짧게 잘라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건 지금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중간에 좀 강한 거 하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꽂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자, 여기도 이쪽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향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너무 길게 형성된 장과지들, 꽃이 아닌 경우 뭐 과일은 달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그냥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꽃눈이 뭐 여기 하나 있기는 있네요. 자, 이것도 제거하고요. 자, 여기는 지금 뭐 세력도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꽃눈이 거의 뭐 단과지 한 두 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제거를 해서 다시 형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단부에 이런 경우는 상향, 우리가 이제 견인이라고 하죠. 이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나무도 전정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많이 조금 더 환해진 그런 느낌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세력이 강한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강전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 수세를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세를 안정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목 부위, 저목 부위를 해빙이 됨과 동시에 이제 대목을 노출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목 노출이 사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실 때 뭐 이 두둑이 있는 상태는 오히려 이 작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압식 분무기로 여기 이 부분을 좀 넓게 쏘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조금 그래도 우리가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농기구를 활용해서 대목을 노출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그냥 고압식 분무기로 이제 분사를 해서 노출을 시키면은 쉽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5cm 이상 노출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과원 조성하실 때 두둑을 형성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상 여건이 지금 8, 9, 10월 달에, 즉 늦여름, 초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기상 여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집중호우나 강수량이 많을 때 침수 피해를 피하는 방법, 또 뿌리를 건강하게 농사 짓는 방법은 이런 두둑을 형성해서, 물론 두둑을 형성하면 과원 관리상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세 조절이나 이렇게 대목이 깊게 묻혔을 때 대목 노출시키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원을 조성하실 분들은 반드시 두둑을 한 20에서 30cm 정도, 특히 논에 심을 과원들은 이 두둑은 100%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대목이 깊게 들어갔을 때 수세 조절하기도
훨씬 쉬운 그런 과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 키 큰 방추형 수세에 약한 나무, 강한 나무 전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에도 좋은 결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